일단은 이 끝빛단이 시작할게. 끝빛단이는 갈래가 소설이야. 갈래가 소설. 소설은 진짜야, 가짜야? 가짜지. 허구적인 것이야. 허구적인 것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작가가 꾸며서 쓴 얘기라는 거야. 이 슴직한 일을 꾸며서 썼다는 거고, 여기서 소설에서 들려주는 사람이 누구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서술자라 그러지. 서술자가요. 이 작품은 작품 밖에 있어. 작품 밖에 있으면 3인칭이지. 3인칭인데 인물의 모든 심리를 다 알아.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런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고요. 자, 이 단어는요, 작품 속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해. 이 사회문화적 배경을 주의하면서 우리 한번 보자. 첫 번째, 소설의 배경 볼게. 소설의 배경은, 우리는 보통 소설의 배경 하면 뭐 생각나니?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생각하지, 그지? 그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은 자연적 배경이야. 그러면 소설의 배경 뜻이 뭘까? 인물의 행동과 사건들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정향을 얘기하는데 종류에는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자연적 배경이 있어. 자연적 배경은 시간과 공간이야. 시간과 공간, 자연환경, 인공환경 이런 것들이 자연적 배경이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요거 두 번째 사회문화적 배경이야. 인물을 둘러싼 사회 현실과 역사적 상황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볼 거야. 뭐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직업, 계층, 연령 이런 거 그리고 시대적 상황까지 모두 포함한 게 사회문화적 배경이고 심리적 배경은 심리적 상황이나 독특한 내면 세계를 나타내는 건데 주로 어디 심리주의 소설에서 등장하고 상황적 배경은 실존적인 상황을 암시하고 상징하는 배경 실존주의 소설에서 많이 드러나는 배경인데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라고? 사회문화적 배경이다. 그러면 이 배경의 기능은 자 배경의 기능 보자.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해. 분위기를 형성하고 주인공의 의식이나 사상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 인물의 행동에 그리고 사건에 뭘 부여한다. 사실성을 부여한다. 진짜 같은 거야. 그리고 배경 그 자체가 상징적인 요소를 띈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제를 암시합니다. 주제나 인물의 심리 상태, 전개 등을 암시하는 게 소설 배경의 기능이다. 그러면 이 작품에 나온 사회문화적 배경 한번 볼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이 단원에서는 그지. 자, 이 작품의 소설의 배경은요, 언제냐면, 자,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그리고 6.25 전쟁 때까지야. 그러면 그런 것들을 드러나는 특정 시대나 관련된 소재를 찾아보는 거야. 여기서는 1945년 8월 하순, 딱 해방 직후잖아, 그지? 요런 걸 봐가지고, 아, 이게 해방 직후의 시대적 상황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리고 다다미방, 훈도시, 유카다, 이거 다 뭐와 관련된, 일본과 관련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게 일제강점기구나. 이게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소재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리고 배경에서 우리 사회문화적 웃긴 걸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인물의 말과 행동에서 또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어 상용의 가 욕을 없애기 위해서 막 이인국 박사라는 사람이 종이를 찍거든. 그럼 국어 상용의 가 이 국어가 뭐냐면 일본어야. 일본어를 잘 사용하는 집이라는 액자였거든. 그러면 친일파였던 이인국이 친일 행적을 한 걸 갖다가 없애려고 이런 일을 하구나. 그러면 요게 해방 직후의 상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서 알 수 있고 추론이 뭐야? 앞에 상황을 봐서 미루어 짐작하는 게 추론이야. 그리고 인물들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또 추론해 볼 수 있어. 춘석이란 인물이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자였거든. 그런데 자, 이 사람을 이인국이 의사야. 치료를 안 해줬거든. 그래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 춘석이가 이인국 박사를 치안대 연행해가. 그러면 친일 행위를 했던 이인국이 처벌받는구나. 그러면 해방 후에는 친일파들을 잡아갔구나. 이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사회 문화적 상황을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사상범을 입원시키지 않고 스탠코프의 호골 수술하고 브라운 씨에게 고려 청자를 선물하고 이런 모습들은 보면 일본에 붙었다가 소련에 붙었다가 그리고 미국에 붙는 이인국의 기회주의자적인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삶의 태도, 작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해서 등장인물의 삶의 태도를 오늘날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서 이 작품을 공부해야 된다. 옆에 세 문제 있지? 세 문제 풀자. 그리고 우리 끝빛단이 들어갈게. 자, 끝빛단이다. 제목이 되게 생소하지? 영어 캡틴의 러시아식 발음이야. 영어 캡틴은 CAPTAIN이지. 의 러시아식 표현이고, 누구를 나타내냐면 이인국이야. 이인국이라는 사람의 삶을 캡틴이라고.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하다, 짱이다 이 뜻이 아니야. 이인국이 친일파였다가 친소파였다가 친일파가 되거든. 그런 기회주의적 행동을 풍자하는 제목이고 이 제목 자체가 반어법이야. 반어법. 너 이인국 짱 아니고 이인국의 정말 별로인 사람이다. 이런 뜻이야. 전체 요약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도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가 자, 현재 과거 현재를 오가는 역순행적 구성이거든. 이 역순행적 구성이 언제적인지, 시대가 언제적인지 그걸 잘 보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선생님이 수업해 보니까 시대 상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순서대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 선생님 설명할 때 잘 따라가면서 보자.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까지 이야기인데, 이인국은요 일제강점기 때 최고의 대학인 제국대학을 졸업하는 거야.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이인국이 그러니까 주인공이야. 이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인국을 두고 캡틴이라 그러는 거야. 졸업하고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의사야. 뛰어난 의사고, 이 졸업할 때 회중시계를 선물로 받거든. 이 해중시계가 선물로 받는데, 이 해중시계가 과거 해상의 매개체가 돼. 이걸 보면서 이제 뽀록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과거 해상의 매개체가 되고, 실력이 되게 뛰어났어. 실력이 뛰어나고 처세술도 뛰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뭐였겠니? 친일파였겠지. 일제강점기 때는 친일파고요. 그리고 해방이 되었어. 완전 망해먹었네.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소련이 들어와. 소련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죽었군 했는데 또 친소파로서 다시 살아나. 굉장히 뛰어난 처세술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야. 그리고 1.4.5태 때 있잖아. 남한으로 내려온다. 달랑 청진기하고 있잖아. 이 선물 받은 해종식이 있지. 이거 하나 들고 내려온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서울에서 있잖아. 종합병원을 차려가지고 원정을 하고 있어. 그치? 서울에서 병원을 차려서 원정을 하고 있고, 소련에 아들이 유학 갔는데, 아들이 어떻게 유학 갔냐면, 소련 북한 쪽에 있었거든. 북한 지역에 있었는데 소련이 들어오니까 친소파를 변했다 했지. 그때 소련의 스탠코프 소령의 도움으로 아들 유학 보내요. 그리고 아내는요, 우리 1.4.5태 때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랬지, 그지? 아내는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거제도 수용소에서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난 뒤에 딸은 미국으로 지금 유학 간 상태고, 그럼 아들은 지금 소련으로 유학 가가지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얘는 생사를 모르는 거야. 모르고 딸은 미국으로 내려와가지고 난 다음에 미국에 유학 갔어. 유학 가가 영문학을 공부하는데 이 딸이 지금 뭐 하냐면 미국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 가려고 브라운 씨를 만나러 가는 그 가정에서 각을 해상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누구랑 재혼했냐면 간호사로 있던 해수교하고 재혼하고 거기에 돌된 아이가 있어. 그래서 미국인과 결혼하겠다는 딸 때문에 미국으로 가려고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를 만날 준비를 하다가 뭘 한다고요? 가글을 해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밑에부터는 과거 해상이 나오는 거야. 지금 이제 우리 시대적 배경을 암시하는 단어가 중요하지, 그지? 자, 줄 치는 거. 일제감정기, 제국대학, 그리고 8.15 강복 이후, 1.4 우태 때, 그 다음에 거제도 수용소. 요런 것들이, 요런 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요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 있지? 이게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그리고 지금 뭐야? 지금은 어디 있어? 남한이야. 자, 지금 현재는 어디야? 현재는 6.25 전쟁 후, 6.25 전쟁 후고, 어디 있다고? 남한 지역에 있어. 남한 지역에 있고 지금 누굴 만나러 간다고?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를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과거 예상하는 거야. 나부터는 과거 예상이 나온다. 나 과거 예상이야. 어디로 갔냐면 강복 해방 직후야. 해방 직후로 갈게. 자, 해방 직후 어떻게 해요? 친일파로 살았으니까 이 인구 불안하겠지, 그지? 내가 어떻게 될까? 불안한 거야. 1945년 8월 하순 아직 해방의 감격이 온 누리를 뒤덮어 소용돌이 칠 때였다. 말복도 지난 날씨였만 여전히 무더웠다. 자, 이인국 박사는 여기서부터 갈로할게. 이 며칠 동안 불안과 초조에 휘몰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무엇인가 닥쳐올 사태를 오돌오돌 떨면서 대기하는 상태였다. 왜? 친일행위 때문에 지금 불안한 거야. 초조한 거야. 이런 거 뭐. 자, 자불안석. 앉아있어도 제대로 편하게 앉아있지 못하는 거야. 자불안석.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거. 이거는 전전반측. 여기에 해당되는 사자성어. 자, 그렇게 붐비던 환자도 하나 얼씬하지 않고 실사에 없던 전화도 떠마여졌다. 이번 실은 최후의 복막염 환자였던 도청의 일본인 과장이 끌려간 후 텅 비었다. 조수와 약재사는 궁금증이 나서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떠나갔고 서울 태생인 간호사야. 이게 이제 해숙이 나중에 재혼하지, 그지? 하는 사이야. 나중에 해숙과 재혼하는 거야. 나가 빈집 같은 병원을 시키고 있다. 이 용을 봐가지고 이 병원이 굉장히 붐비던 병원이었고 조수하고 약제사도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병원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요걸 봐가지고 이인국의 직업이 의사였음을 알 수 있어. 직업이 의사였음. 자, 2층 10조 다다미방. 자, 훈도시와 유카타 바람에 뒹굴고 있던 이인국 박사는 견디다 못해 부채를 내던지고 일어났다. 이런 거 봐. 다다미방이고 집도 일본식 집이야. 입는 옷도 일본식 옷을 입어. 굉장히 어때요? 친일파의 삶을 산 거야. 친일파의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그는 목욕탕으로 갔다. 찬물을 퍼서 대야째로 머리에서부터 몇 번이고 내리부었다. 등줄기가 시리고 몸이 가벼워졌다. 뒤로 넘어갈게. 그러나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서 무엇인가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가슴 속의 갑갑증을 가셔낼 수는 없었다. 자, 무엇인가 짓눌려 있어. 자, 갑갑해. 왜 이럴까? 친일파였잖아. 친일 행정 때문에 문제가 자신의 친일 행정 때문에 불안한 거야. 그는 창문으로 기호시 한길가를 내려다보았다. 자기 집에서 이제 밖에 상황을 보는 거야. 우글거리는 군중들은 아직
또 소음 속으로 밀려가고 있다. 우글거리는 군중.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강복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야. 강복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굳게 닫혀있는 은행 철문에 붙은 벽보가 한길 건너 하얀 윤곽만이 두드러져 보인다. 아니 그곳에 쓰여있는 구절 뭐가 적혀있냐면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타도하자. 없애버리자라는 소리지, 그지? 야, 그러면 이거 어때? 당시 시대 상황 어떤 걸 볼 수 있어? 친일파를 찾아 처벌하는 당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지? 옆에 붉은 동그라미를 두 겹으로 친 글자가 그대로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만 같다. 어제 저물녘에 그것을 보았을 때의 전율이 진짜 깜짝 놀란 거야. 되살아났다. 순간 이인국 박사는 방 쪽으로 머리를 휙 돌렸다. 나야 웡 괜찮겠지 이러면서 나름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자, 불안 초조하지만요. 자, 자신에게 별일이 없을 거라고,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싶은 거야. 혼자 냇가리라는 것은 마구지적이다, 짓거리다 이런 뜻이지. 그는 다시 부채를 들었다. 그러나 벽보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자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일그러지는 얼굴에 경멸인지 통쾌인지 모를 웃음을 비죽거리면서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 춘석이 녀석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으로 언습하여 어두운 밤에 거미줄을 뒤집어 쓴 것처럼 끄림텁텁하기만 했다. 여기서부터 지금 막 벽보를 보고 있는데 춘석이라는 인물하고 딱 얼굴이 마주쳤는데 걔가 나를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춘석은요 주인공하고 반대 인물이야. 그럼 반동 인물이고요. 딱 어떻게요? 춘석이가 통쾌한 모습인지 아니면 경멸하는 모습인지 하여튼 기분 나쁘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뭘 알 수 있어? 춘석과의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춘석과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작품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야. 극한 놈하고 머리에서 씻어 버리려도 거머리처럼 자꾸만 감아 붙는 것만 같았다. 여기 잠깐만, 여기 반동인물, 주동인물 한번 할게. 주동인물은요, 주동인물은 주인공을 얘기하는 거야. 주인공을 얘기하는 거고, 자, 반동인물은 착하고 나쁘고 이거 아니야. 주동인물은 우리 이인국은 나쁜 사람이야. 근데 주인공이야. 그러면 주동인물이고, 반동인물은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이 반동인물이야.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발단입니다. 발단은 인물이 소개되는 거지, 그지? 자, 인물이 소개되는 거고, 지금, 자, 이게 사회문화적 배경이 나오는 거 어떤 게 알 수 있어? 1945년 8월 하순 해방의 감격, 이청 10조 다다미방 훈도시 유카타 바람 이런 벽보,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타도하자 이런 걸 봐가지고 이게 해방 직후의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고 7.18을 처단하자는 여론이 들끓던 그런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인국의 심리는 지금 불안하다, 그지? 왜? 원인은 친일 행적 때문에 불안과 초조하고, 자, 오들오들 떨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슴속이 갑갑합니다. 그리고 춘석이 녀석의 그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요. 자, 그 다음에 전개. 자, 과거에서 더 과거로 갑니다. 그러면 요게 있잖아. 요게 더 과거로. 이게 과거 해상이고, 과거에서 해방 전에
자, 6개월 전이야. 벌써 6개월 전의 일이다. 그러면서 과거에서 또 더 과거. 이거 과거에서 나온 무슨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앞에서도 얘기했지, 그지? 6개월 전, 자, 일제강점기 말이야.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하라면 이게 먼저야. 라가 먼저야. 일제강점기 말이고, 그리고 1945년 8월 달에, 앞에는 8월 말이었잖아. 그러면 1945년 한 2월 달쯤 되겠지, 그지? 초가 됩니다. 춘석과의 인연이 나옵니다. 왜 춘석이 자기를 그렇게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바라봤는지 그 인연이 나옵니다. 형무소에서 교도소야. 병보석으로 가출옥되었다는 중환자가 엎혀서 왔다. 이게 누굴까? 춘석이야. 횡댕그렁한 눈에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환자. 이 환자가 누구라고요? 춘석. 그리고 그는 간호원의 부축으로 겨우 진찰을 받았다. 청진기의 상하꼭지를 환자의 가슴에서 등으로 옮겨 두 줄기의 고무줄에서 감독되는 숨소리를 감별하면서도 이인국 박사의 머릿속은 전후 최후 판정의 분기점을 방황하고 있었다. 입원시킬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자, 이거 왜 이렇게 입원시켜주기 싫으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야. 춘석의 입원을 지금 꺼려합니다. 안 좋아하는 거야. 다음 페이지 넘길게. 자, 환자의 몰골이나 업고 온 사람의 옷 매무새를 보아도 경제 정도는 뻔한 일이지만 얘가 환자 보니까 환자도 깨제제하고 데리고 온 사람도 보니까 깨제제해. 그러니까 이게 입원을 꺼리는 까닭 처음에 돈이 없어 보이는 거야. 입원을 꺼리는 까닭. 이인국은 사람이 딱 들어오면 내가 일단 환자가 돈이 많은지 없는지 그거부터 보고 두 번째를 뭘 보냐면 자, 환자의 정세를 보는 거야. 정세를 보는데 이건 일제강점기니까 다른 걸 또 더 봐요. 자, 왜 이제 병원비를 받지 병원비를 이러면 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있음. 자, 그러나 이것도 이게 병원비 못 받을 것도 못 받을 거지만 그것보다도 더 마음에 낑기는 것이 있었다. 요게 이렇게. 자, 일본인 간부급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이 병원에 이런 사상범, 그러니까 일본을 반대하는,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가 같은 거지. 입원시킨다는 것은 관선시의원이라는 체면에서도 떳떳하지 못할 뿐더러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한국 시민이라는 것은 일본 시민이라는 거야. 일본 사람이라는 거야.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까지 갈로 닫고요. 자,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한국 시민의 공든탑. 그러니까 요걸 봐가지고 자, 일제강점기 때요. 엄청 일제의 정책에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야. 이인국이. 그리고 요게 갈로가 끓이는 이유 두 번째야. 끓이는 이유 두 번째 뭐라고? 자, 사상범이라 가지고 춘석이 사상범이라 일본 제국주의가 문제 삼을 수도 있는 거야. 문제 삼을 수 있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입을 못 시키는 거야. 자, 순간 그는 이런 경우에 가부 결정에 일도 양단 딱 잘라가지고 머뭇거리지 않고 딱 잘라가지고 자기식의 찰나적인 단안을 내렸다. 그는 응급치료만 하여 주고 입원실이 없다는 가장 떳떳하고 정당한 구실. 가장 떳떳하고 정당한 구실이야? 아니지. 무슨 법? 반어법이지. 반어법. 반대로 얘기하는 거.
부실로 애결하는 환자를 돌려보냈다. 환자의 집이 병원에서 멀지 않은 건너편 골목 안에 있다는 것은 후에 간호원에게서 들었다. 그러나 그쯤은 예사로운 일이었기에 그는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냈다. 자, 그러면 이인국은 어떤 사람이냐? 인국 어떤 사람인지 볼게. 자, 부와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고 지위 중시. 그 다음에 자, 일단 치료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 실력 있는 의사야. 그리고 환자의 경제력 중시하고. 왜? 치료 시큰해주고 돈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인국 박사 병원이 다른 병원보다 또 치료비가 더 비싸. 그리고 지금 봐. 자기 일본이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환자를 그냥 응급처치만 해주고 돌려보내잖아. 그렇지? 그만큼 사회 지위 유지를 위해 사회 지위 유지를 위해 치료를 거부한다. 치료 거부. 춘석과 만남은 이렇게 안 좋게 만났어. 그런데 며칠 전 시민대회 끝에 있는 해방경축 시가행진을 자기도 흥분하는 차 구경하느라고. 이게 이제 6개월 전이고, 지금은 다시 해방 후지, 해방 직후로 다시 돌아왔다. 흥분해서 시가행진을 자기도 흥분해 차 구경하느라고 해수기와, 자, 해수군 아까 전에 나왔지. 이인국과 재혼하는 인물, 지금 현재 이인국과 같이 병원에 근무하는 인물, 간호사 해수기와 함께 대문에 나갔다가 자위대 완장을 두르고 대열에 낀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다. 자, 이게 이제 이거 자위대 완장을 두르고 대열에 낀 젊은이, 이게 누구야? 춘석이야. 춘석이고요. 자, 이쪽을 노려보는 청년의 눈에서 불똥이 튀는 것 같은 살기를 느꼈다. 자, 누구를 향한 살기야? 친일파인 이인국에 대한 분노야. 대한 분노.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어리벙벙하던 이인국은 그것이 언젠가 입원을 거절당한 사상범 환자 춘석이라는 것을 해숙에게서 듣고야 인지한 거야.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죽일 듯이 보지 했는데, 자, 이제 자, 입원을 거절당했던 춘석이 자위대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슬금슬금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집으로 기어 들어왔다. 잘못하면 바로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그 후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리로 나가는 것을 피하였지만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그 벽보, 어떤 벽보? 친일파 타도하다는 친일파 타도 벽보지, 그지? 친일파 타도 벽보. 이 벽보를 보다가 눈이 딱 마주친 거야. 갑자기 밖이 왁자지껄 뜨드러되었다. 머리에 깍지를 끼고 비스듬히 누워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에 골몰하던 이인국 박사는 일어나 앉아 한길 쪽에 귀를 기울였다. 들끓는 소리가 더 커갔다. 궁금증을 견디다 못해 그는 엉거주춤 구부린 자세로 밖을 내다보았다. 포장도로에 뒤끓는 사람들은 손에 태극기와 적기를 들고 한성을 올리고 있었다. 자, 이 이제 누가 오냐면 이 북한 지역이거든. 북한 지역에
우리 있잖아. 신탁 통치해가지고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왔었잖아. 그지? 소련군이 지금 입성하는 상황, 소련군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야. 소련군 입성을 환영하는 거야. 그래서 태극기 들고 붉은 깃발 들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인국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라고? 북한 지역이야. 38선 이북 지역, 북한 지역이야. 무엇일까? 그는 고개를 가웃하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계단을 구르며 급히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해수이다.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자,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자, 남해는 미군, 북에는 소련군. 남해는 미군이, 북에는 소련군이 주둔했던 당시 시대 모습이야. 모두들 야단 법석이에요. 숨을 헐떡이며 이야기하는 해수기의 말에 이인국 박사는 아무 대꾸도 없이 눈만 끔뻑이며 도로 앉았다. 여러 날째 라디오에서 오늘 입성 예정이라고 했으니 이제 정말 오는가 보다 싶었다. 지금 이인국은요, 이 라디오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 해수기 내려간 뒤에도 이인국 박사는 한참 동안 아무 거동도 못하고 바깥쪽을 내다보고만 있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4. 무엇을 생각했든지 그는 움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벽장을 열었다. 안쪽에 손을 뻗쳐 액자틀을 끄집어냈다. 국어 상용의가. 자, 이 국어는요, 뭐라고? 일본어야, 일본어. 일본어고요. 상용회가. 자, 일본어를 늘 사용하는 집. 이런 뜻이야. 일본어를 늘 사용하는 집. 완전 친일파였고. 이게 있잖아. 이게 친일 행적을 나타내는 거고, 이인국이 얼마나 친일파였는지 친일 행적을 나타내는 거고, 요게 이제 우리 1930, 40년 되면 우리말 못 쓰겠지. 그지? 민족 말살 정책의 수단인 거야. 민족 말살 정책의 수단으로 우리말을 못 쓰게 한 거야.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 넣어둔 것. 자, 해방되던 날, 자, 요거 액자에 이제 집에 딱 잘 보이는데 딱 붙여놨다가 걸어놨다가 이제 해방되던 날 뭔가 불안하지, 그지? 그래서 이게 해방되면서 일본과 관련된 물건을 숨긴 거야. 물건을 숨긴 거고요.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 그는 액자 틀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조지를 빼며 글자 한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꼭꼭 찢었다. 자,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야. 한자도 안 난 게 찢어버리는 거야. 왜? 친일 행적을 지우기 위해서. 친일 행적을 지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때 사용한 속담이 뭘까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그렇다고 이 사람 친일 행적이 없어질까? 아니겠지. 그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있니 없니? 하늘 못 가리지. 그지? 이렇게 찢어봐야 너 친일 행적 안 없어져. 이인국 박사 친일 행적 안 없어진단 말이야.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이 종이장 뭐야? 국어 상용회가 종이장 국어 상용회가 여기 종이장 여기부터 갈라자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따뜻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어떤 미련일까? 일제에 대한 그때 좋았을 때 그때 미련이겠지.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에 스쳐갔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시대적 상황, 사회적 상황 때문에 찢었지만 뭔가 아쉬운 거야. 아쉬움. 그 당시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한자도 일본말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관계는 물론 집안에서도 일본말만 써왔다. 이게 이제 그 액자를 받게 된 국어 상용가 상용의가 액자를 받게 된 배경 첫 번째. 집에서 일본말만 쓴 거야. 해방 뒤 부득이서 오는 제 나라 말이 지금 이제 해방 뒤에는 이제 일본어 안 쓰고 우리말 쓸 거 아니야. 그 말이 오히려 의사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우리말보다 일본어가 더 익숙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철저히 일본어만 썼기 때문에 우리말이 어색한 거야. 우리말이 어색함. 마누라의 솔선수범하는 내조지공도 컸지만 애들까지도 곧잘 지켜주었기에 이 종이장을 탄 것이 아니던가. 이게 이제 자, 그 배경 액자를 받게 된 배경 두 번째. 아이들도 와이프도 물론이고 아이들도 일본어만 쓴 거야. 그것을 탄 나름 온 집안이 무슨 경사가 난 것처럼 기뻐들 했었다. 장고대까지 국어로, 이 국어가 뭐야? 일본어지. 일본어 장고대까지 일본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야 얻을 수 있겠소 하는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아 소리가 떠올랐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소학교부터 일본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 것인가. 그러면 굉장히 아이들도 일본인들 보낸 학교에 보낸 거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친을 한 거야. 일본 사람인 거야. 이건 이때는 완전 적극적으로 친일을 한 거야. 친일을 함. 그는 한숨을 내뱉었다. 그렇게 이제 잘 살 것 같았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한숨을 내뱉는 거야. 그리고는 저금 통장의 잔액을 깡그리 내주던 은행 지점장의 호의에 새삼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었다. 굉장히 빨라. 이 사람 벌써 저금 통장에 있는 돈 다 찾아가지고 현금을 바꿔놓은 거야. 그것마저, 그건 뭐니? 돈이지.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등골에 오싹하는 향기가 느껴왔다. 무슨 정치가 오든 그것만 있으면 시내 사람의 절반이 굶어 죽기 전에야 우리 집 차례는 아니겠지. 그는 송궁고가 들어있는 안방 단스를 생각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거 뭐 돈만 있으면요. 돈만 있으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있다고 생각. 자, 그 다음 페이지 갈게. 이인국 박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꼭 자기만은 살아남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곱씹고 있다. 자, 살아남지 끝까지. 그지? 여기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때 상황에 맞게 행동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어.
정말 살아남아. 주위가 어두워졌다. 지금은 언제야? 해방 직후야.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동료와 소음이 가까워졌다. 군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누가 들어왔어? 지금 여기는 어디야? 북한 지역이야. 해방 직후. 자, 소련군이 들어온 거야. 자, 소련군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성을 올리는 이유는 소련군이 독립을 도와주러 온 것이라 여겨서 그런 거야. 만세 소리가 연방 계속되었다. 세상 형편을 알아보려고 거리에 나갔던 아내가 돌아왔다. 여보, 당구 부대가 들어왔어요. 당구 부대? 전차야, 탱크. 거리는 온통 사람들 사태가 났는데 집안에 처박혀 뭘 하고 있어요. 아내는 별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 그치? 뭘 하기는 나가봐요. 마우제가 들어왔어요. 러시아 사람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음성은 격했으나 감격인지 당황인지 알 길이 없었다. 계집이란 저렇게 우둔하고도 대담한 것일까? 자, 자기는 너무너무 불안한데 아내는 별로, 그지? 아내는 7일 행정 때문에 7일 행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같은 거야.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때 그래서 대담한 것일까 하면서 생각하는 거야. 이인국 박사는 엷은 어둠 속에서 마누라 쪽을 주시하면서 입맛을 다셨다. 불도 역대 안 켜고 마누라가 전등 스위치를 틀었다. 이인국 박사는 백촉 전등이 너무 환한 것이 못마땅했다. 왜 환한 것이 못마땅해? 지금 어딘가 숨고 싶은 거야. 불은 왜 켜는 거요? 그럼 켜지 않고 깜깜한데 자 어서 나가봅시다. 마누라가 이끄는 데 따라 이인국 박사는 마지 못하여서 시침을 떼고 따라 나섰다. 헤드라이트의 눈부신 광선, 탱크 부대의 진주는 끝을 알 수 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부신 눈빛을 피하면서 가로수에 기대었었다. 박수와 환호성, 만세 소리가 그칠 줄 모르는 양안을 끼고 탱크는 물밀듯이 서서히 흘러간다. 자, 이거 이제 소련군이 드디어 입성한 거야. 그래서 막 박수치고 환호성하고 이제 환영하는 거야. 소련군 입성을 지금 환영하는 모습이고 소련군 입성을 환영하는 모습이고요. 위 뚜껑을 열고 반신을 내민 중대가리의 병정이 간간히 오라 하면서 손을 내흔들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자기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이방 부대라는 환각을 느끼면서 박수도 환성도 안 나가는 멋쩍은 속에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다. 자, 지금 굉장히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불안불안하지, 그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요. 급변하는 상황이 어색하고 혼란스러운 거야. 혼란스러움. 그는 자기의 거동을 주시하지는 않나 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혹시 또 춘석 같은 인물이 자기를 보고 있지 않나 싶어서 자, 주위를 봅니다. 자, 누가 자신을 볼까봐 지금 볼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갈게.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는 일 없이 탱크를 향하여 목청이 터지도록 그는 만세만 부르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되겠지. 그는 밑도 끝도 없는 한마디를 내면서 유유히 집으로 들어왔다. 민요 뒤에 계속되던 행진곡이 그치고 주둔군 사령문의 포고문이 방송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라디오 앞에 다가앉아 귀를 기울였다. 지금 계속 라디오를 들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 그지? 상황 변화를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자, 시민의 생명, 재산은 절대 보장한다. 각자는 안심하고 자기의 직장을 수호하라. 총기, 일본도 등 일제의 무기 소지는 그만이 즉시 반납하라는 등의 요지였다. 그는 자 문득 단서 속 장롱이지 속에 넣어둔 엽총의 생각이 미치었다. 그러면 저것도 받지 않은 것일까? 영국제 쌍발 손때 묻은 애완물같이 느껴지는 누구에게 단 한 번 빌려주지 않았던 최신형 특제급이다. 그래서 요거 봐가지고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에 이인국의 부와 권력을 짐작할 수 있어. 이인국의 부와 권력을 짐작할 수 있어. 이런 엽총을 갖다가 집에 놔둬놓고 그것도 제일 좋은 거 최신형 특제품을 두고 있을 만큼 이인국은 아주 부유한 삶을 산 거야. 이인국 박사는 다이얼을 돌렸다. 대체 서울에서는 어떻게들 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서울 상황이 이제 북한 쪽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서울 남한 쪽 상황이 자 궁금한 거야. 남쪽 상황을 확인하는 거고. 자, 왜? 남쪽 괜찮으면 남쪽으로 가려고 시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대응하려고 하는 거야. 대응하려고 함. 거기도 마찬가지다. 민요 아니면 행진곡이 나오고 그러다가 여기서는 뭐 아까 전에는 어디야? 주둔군 사령관의 보고문. 여기는 건국준비위원회 누군가의 연설이 계속된다. 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해방 직후 2-3일 동안 자기도 태어나였지만 뻔질나게 드나들던 몇몇 친구들이 소련군 입성 보도된 이후부터는 거의 나타나질 않는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뛰어다니며 물을 경량은 더욱 없다. 선생님 지금 이렇게 소련군 해방 직후 2-3일 이런 거 소련군 입성 이런 거 다 뭐야? 이렇게 지금 선생님 네모하는 거 자 주둔군 사령관의 보고문 이런 것들이 다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이다. 밤이 있었겠어야 중학교와 국민학교를 다니는 아들, 딸이 굉장한 구경이나 한 것처럼 탱크와 로스케어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돌아왔다. 그들은 아버지의 심중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 어머니 해수기와 함께 저희들 이야기에만 꽃을 피우고 있었다. 이인국 박사는 슬그머니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가 다다미 방에서 혼자 뒹굴었다. 자, 이거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은 지금 가족들은 지금 자기네들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도 생각을 안 해, 그지? 자, 상황 파악을 못하는 가족에 대한 답답함하고 그리고 앞일에 대한 초조함에 혼자 이제 있는 거야. 앞일은 대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뛰어넘을 수 없는 큰 바다가 가로놓인 것만 같았다.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전혀 더듬어지지 않는 뒤엉클어진 상념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야, 이게. 자, 머릿속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도 이인국 박사는 꺼지려는 지푸를 불어 일으키는 심정으로 막연하게 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한 가닥 기대만을 끝내 포기하지 않은 채 천장을 멍청이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 기대감을 갖고 있지. 막연한 기대감.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지난 일에 대한 내가 친일 행동했던 거, 이런 뉘우침이나 가책 같은 건 아예 있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친일 행동에 대해서 반성은 전혀 없다. 여기까지가 과거 해상이고요. 반성은 전혀 없어요. 반성은 없어. 자, 뭐만 현재 상황을 헤쳐나갈 것만 생각합니다. 헤쳐나갈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자, 핵심 포인트 이 보면 일제강점기하고 해방 직후의 이인국의 현실 대처 방법이 나왔어. 일제강점기 때는 간선시의원이라는 체면과 모범적인 한국 시민임을 지키기 위해 자, 사상범인 춘석의 입원을 거절하지, 그지? 그리고 일본인 간부들과 어울리고 일본말만 사용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그거 잘 사용해가 표창도 받고 해방 직후에는 지금 외출 삼가하고 있지. 사람들 눈을 피하고 있고요. 국어 상용에 가라고 적힌 종이장을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보이게 갈기갈기 찢어버리지. 그리고 지금 통장의 잔액 모두 찾아가지고 송공구에 숨겨놓고 있고, 주둔군 사령관의 포고문을 계속 라디오 방송으로 듣고 있다, 그지? 그래서 지금 시대 상황은요, 강복 후 소련군이 들어오고요. 이인국 박사는 자신의 친일 행적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거 하자. 수고했어.